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주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제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제수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제수용품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약 32만 원으로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한우 등심은 약 20%, 사과는 16%, 명태포는 10%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농축수산물 전반의 가격 상승이 명절 준비 비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굉장히 아주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료값과 생산 비용이 상승했고,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과 물류비 증가로 인해 식재료 유통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입산 사용의 증가인데요. 특히 제수용품 생산 과정에서 수입산 재료의 비중이 높아진 점도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산 대신 수입산을 사용함에 따라 원가 부담은 줄였지만 국제 곡물가와 환율 영향을 받아 소비자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수입산을 사용하는 이 증가율이 높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는 차례상 준비가 경제적으로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물가 상승은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급 확대가 필요한데요. 농축수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수급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어서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효율화해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산 물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입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 재료의 비중을 늘려 환율과 국제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좋은 대책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240억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금융사고는 IBK 기업은행의 한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은행 내부 직원이 공모하여 위조 서류를 통해 대출금을 부정하게 인출한 것인데요. 사고 규모는 무려 240억 원에 달하며 피해는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IBK 기업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내부 감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아니, 은행에서 이런 사고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건가요? 네, 이번 금융사고는 내부 통제 부실과 검증 절차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위조 서류가 문제였는데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직원의 공모입니다. 은행 직원이 사건에 개입한 만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가 드러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시체계 미흡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출 심사와 인출 과정에서 다중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이 개인들과 금융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는 금융권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 이미지 손상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주요 은행으로 이미지 실추는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며 다른 은행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이와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출 승인 및 집행 과정을 다단계로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직원이 관여한 사건인 만큼 직원 행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류 검증 과정 개선 필요성입니다. 대출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AI 기반 검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서류 검토 단계에서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위조를 막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기적이고 철저한 내부 감사와 불시에 진행되는 리스크 점검으로 사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교육 강화를 위해 내부 경각심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대책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작년 12월 한국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인데요.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졌고 연말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종료돼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만 7천 명 감소했는데요. 그 외에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9만 7천 명, 6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관련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결과입니다. 네, 건설업 관련해서 취업자 수도 점점 줄고 있고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연령대별로 살펴보자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20대는 12만 4천 명, 그리고 40대는 8만 1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과 중년층 모두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감소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내수 시장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의 연장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에 처한 20대와 40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세 가지 이슈들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내용이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알찬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